자, 그러면은 데포지션을 할 때 기본 기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의 이 데미지, 피해를 입고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데포지션은 통상 한 7시간 정도 합니다. 7시간 하고 뭐 통역을 통하는 경우에는 뭐 이틀에 잡아서 14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7시간이니 14시간이니 하는 거는 그 비디오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돌리는 그 시간이 뭐 7시간, 14시간, 뭐 어떤 경우는 8시간, 9시간 뭐 그렇게 서로 쌍방이 합의를 하는데, 사건이 좀 복잡하고 증인이 많은 경우에는 뭐 한쪽당 뭐 100몇십 시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증인의 수에 관계없이 몇 시간까지 증언 녹취를 할 수 있다, 데포지션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 왜 시간 이야기를 하느냐? 이 통역을 통해서 하는 데포지션은 보통 데포지션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데포지션은 다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도 영어로 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영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7시간 그러면은 7시간 내내 묻고 답하고 QA 그럽니다. 그런데 통역이 있으면은 문제가 물어봤는데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통역이 나가야 돼. 그리고 답을 했는데 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또 통역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시간이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한 뭐 3시간 반 정도밖에 뭐 답변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통역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런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시간이라 그래갖고서 뭐 아침 9시에 시작해갖고서 오후 4시에 끝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9시에 시작을 한다 그래도 보통 9시 시작을 하고, 보통 한 뭐 5시, 6시, 심한 경우는 7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7시간이라고 데포지션 타임을 미리 정했다 그래도 그렇게 늦게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또 점심 식사 시간, 그런 것들은 데포지션 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 축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 할 때 보통 45분, 90분을 뛰는데, 실질적으로 뭐 축구 해보면은 하프타임도 있고 또 인저리 타임도 있고, 그런 것도 해보면 한 뭐 110분에서 120분 정도를 실질적으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TV로 그 중계방송 같은 거 볼 때 보통 한 2시간 잡고서 보는데, 90분짜리가 한 2시간 가는 거하고 똑같이 7시간짜리 데포지션은 보통 한 9시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11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미국 연방지법 US District Court에서는 한 사람당 7시간으로 정하거나 뭐 서로 합의에 의해서 14시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US ITC는 실질적으로는 그 데포지션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한다 그러면은 아침 9시에 시작해갖고 밤 12시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원론적으로. 그런데 뭐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재주로 그렇게 열 몇 시간씩 그 데포지션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소송이라고 하지만, 아니면 또 뭐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도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저녁도 못 먹고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형사가 아니에요. 민사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피신문자의 자유를 속박할 수도 없는 거고, 뭘 권리조차 박탈시킬 수는 없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협박은 합니다. 늘 당신 좋은 말을 할 때 다 답을 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당신이 답 줄 때까지 우리는 집에 안 가겠다, 아니면 뭐 데포지션을 열어놓고서 밤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아니면은 뭐 내일 또 다시 속개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곤 하는데,
여튼 뭐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론 증인 입장에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몇 가지 어떠한 기술들을 자주 사용하는구나, 그런 것을 안다면은 방어하기가 쉽겠죠. 여하튼 그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선 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어 기술을 익힐 수 있는가? 우선은 답을 짧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딱 물어보면은 가장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또는 아니요. 그게 가장 짧은 답이에요. 뭐 물어봤는데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가장 짧은 답이 되는 거죠. 당신 이름이 홍길동이 맞습니까? 예. 서울에 사는 것이 맞습니까? 예. 아들이 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아들이 둘 있습니까? 물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답을 할 때. 둘이 아니면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아니고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또는 아닙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아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상대방이 두 번 물어보는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걸 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짧게 대답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냐고 물어봤으면 yes 아니면 no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뭐 몇 명이 있고 뭐 또 말 많은 사람들은 뭐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가 있고 그 딸이 뭐 말광량이고 딸이 요즘 들어서는 남자친구랑 자주 오는데 남자친구가 꼭 내 아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가 없는 것 그 이상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질문을 적게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내 질문에서 말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너 누나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느 누나요? 나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 있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당신 누나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나 얘기한 건지 모르니까 큰 누나인지 작은 누나인지. 근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큰 누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누나 얘기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혔죠. 자, 그러면은 질문하는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 그럼 큰 누나부터 이야기해봐라. 당신 큰 누나는 어저께 너 어저께 큰 누나 어디 있었냐? 어저께. 그러니까 큰 누나는 모르겠네요. 작은 누나는 어저께 늦게 들어왔는데. 묻지도 않은 말에 왜 또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큰 누나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큰 누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작은 누나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작은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어차피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가야 돼요. 그럼 나는 어차피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야지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가끔씩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신이 이 질문만 해주면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 아니면 오늘 이것을 끝내겠다. 아니면은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오늘 이 데포지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절대로 일찍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시간당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돈이 목적이라서 일부러 이야기를 오래 하고 뭐 질문을 많이 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들의 상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질문 몇 가지 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고 그렇게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게임이 안 맞아,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100% 믿어주지는 않을 거고, 또한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어차피 일찍 끝내준다.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믿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서로 입장의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빨리 답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유럽 뭐 어느 특정 나라에 영국, 프랑스, 독일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신 회사에 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걸 갖다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 필요 없다 이거죠. 미국에 있다. 또 다른 곳에도 또 다른 곳에도 지사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또 지사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죠. 당신의 회사의 지사가 나가 있는 이 해외의 어느 곳에 이러한 지사들이 있는지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당신 회사의 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줄줄이 다 얘기해줘 버려. 그런 분들은 우리는 이제 수도꼭지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뭐 수도물이라고 콸콸콸콸콸 굉장히 위험한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열거하다가 하나를 빠뜨렸다.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벨기에에도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럼 나중에 재판에 가서 상대 변호사가 갖고 뭐를 합니까? 당신 내가 지사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벨기에 얘기를 안 했지. 안 했지. 왜 당신 그 사실을 감췄지 나한테? 갑자기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배심원들 앞에서 그러한 팩트들, 그러니까 벨기에에 우리가 뭐 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팩트를 내가 잊고서 뭐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팩트를 잊고서 말을 안 했더니 그거 갖고 거짓말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그날은 벨기에에 대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늘 와갖고서 벨기에 지사에서 이거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날 거짓말하는 거냐? 오늘 재판장에서 이 배심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 거짓말장애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성, 그러한 부담을 내가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에 의존해서 답변할 때는 늘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얘기 때 하나하나씩 얘기해주면 나중에 계속 물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 잘못이지. 당신이 더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고서 답변을 못 해줬다. 그게 답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래도 우선 하나씩만 얘기를 하자 이거죠. 하나씩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그거를 하면서 시간을 좀 잡아먹고 그거 짧게 답하는 거예요. 짧게 답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그런 거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뭘 물어봤는데 딴 소리 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시계 있으세요? 답은 시계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시계 있으세요? 딱 그랬더니 우리 보통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계 있으세요? 그러면 예. 지금 뭐 2시 35분이네요. 에? 대포지션은 그러면 안 돼요. 시계 있냐고 물어봤으면 yes.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어떻게 오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나보고 차를 타고 왔냐고 물어보는 건지 택시를 타고 왔냐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건지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란 얘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나보고 차를 타고 왔냐고 물어보는 것 같구나. 그러면 예, 나는 사실은 제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데 묻는 말이 대대하다. 무슨 바보 질문을 했어. 너무 흐릿해, 질문 자체가. 흐릿한 질문에 대해서 흐릿하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아니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가정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경우는 내가 왜 대신 가정을 해주냐 이거죠. 내가 왜 대신 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해서 답변을 해주냐는 얘기죠. 시계 있냐고 물어보면 시계 yes, no만 대답하면 되지, 시계를 갖다 시간을 말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시계 있냐고 물어봤을 때 왜 당신 늦게 왔냐고 물어보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9시 시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증인이 죄송합니다. 뭐 1시에 밥 먹고서 다시 시작하자. 점심시간을 하고서 시작하자 그랬는데 증인이 한 1시 10분에 왔어. 그랬을 때 시계 있으세요? 물어봤으면 당신은 왜 시간을 늦었냐? 뭐 그런 뜻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상대방의 의도는 상관이 없어요. 질문 자체는 시계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yes, no. 예, 시계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다 답하면 끝이지. 뭐 no, 이게 내 시계가 이게 좀 오래돼 갖고서 시간이 잘 안 가네요. 아니 뭐 내 시계가 지금 미국에 왔더니 이게 차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구차하게 시계 있냐고 물어봤으면 있다, 없다,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회사에 노트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근데 나 노트북은 회사에 없고 데스크탑은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주로 태블릿을 쓰고 노트북 필요하면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기도 한다. 주저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노트북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겠다. 노트북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질문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랩탑 같은 그러한 컴퓨터가 있느냐, 설명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아니면은 귀찮아갖고 설명도 안 하고 노트북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그러면은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오케이, 넘어가고. 무슨 이야기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다 보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데포지션에서 물론 증인 입장에서는 답을 잘 해야 되겠지만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증인이 안 도와주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yes, no 아니면은 짧게만 대답하다 보면은 말꼬리를 잡을 수도 없고 증인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자기가 준비해간 아웃라인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가 얻어야 되는 답을 못 얻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증인은 방어를 잘 한 겁니다.